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파일너 정리 제3강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은 시도지사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인데 이 예외적인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서 해야 됩니다. 자, 응시제한이 딱 두 부류죠. 딱 두 부류입니다. 먼저 자취 3년 외우세요. 자격 취소장하면 3년간 시험 응시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있어요. 합격하더라도 그 시험 무효가 되니까 불합격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시행일 그럼 틀리고 그 처분이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가 앞에 무효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은 부정의 무초 외우세요. 부정의 무초 외웠더니 시험에 그쳐해서 틀렸다면 안 돼요. 그가 앞에 뭘 가리켜요? 무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정의 무초 외우시고 그가 앞에 무효를 가리킵니다. 틀렸다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부류. 자취 3년, 부정의 무초. 등록의 결격 사유랑 다르죠. 등록 결격 사유는 약 10개입니다. 10개가 넘어요. 근데 시험 응시자는 딱 두 종류죠.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자취 3년 이 사람은 또 등록의 결격 사유라 중개보조원으로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정의 무초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5년간 시험 볼 수 없지만 중개업의 중개보조원으로 종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응시 제한과 등록의 결격 사유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합격자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고 자격증 교부 받고 싶죠? 가슴이 벅찹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고 참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도의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얼마나 받고 싶어요?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1개월 열심히 잘 나와요. 다음 시험 시행은 자격증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원래 1회 시행한다 해서 15회 때 추가 시험 봤잖아요. 그때 1회 이상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심의원 의결을 거쳐 당해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코로나가 극성일 때 우리 시험 안 보려고 했습니다. 보긴 봤는데 아무튼 안 보려고 했어요. 그의 공무원 시험도 미루었죠. 이렇게 혹시 아니 볼 수 있습니다. 2번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연도 틀리죠? 다음 회죠? 왜냐면 시험을 2번 이상 볼 수 있으니까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 면제합니다. 다음 자격증 관련 판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살짝 써두세요. 이제 갑과 을이 나오는데 같이 일하거든요. 같이 사무소에 있는데 갑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갑 이름으로 등록했죠. 을은 자격증 없어요. 무자격자입니다. 두 사람이 사무소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럼 판례 1번 무자격자가 을을 말하죠. 공직사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네, 수행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직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번이 그 구체적인 예죠. 개업공인사인 공인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 을이 거래를 누가 성사시켰어요? 을이 성사시켜 작성, 누가 작성해서요?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개공 자신이 갑 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자기가 갑 명의로 공익선물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건 자격증이나 또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감 날인 형식적으로는 갑이 했지만 나머지 모든 걸 무자격자 을이 했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3번은 이런 거죠. 자, 을은 무자격이더라도 중개사무소 동업할 수 있어요. 동업할 수 있는데 을이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으면 동업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3번 공인중개사 갑이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좌등록 마친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 누가 관여하죠? 을이죠. 을이 관여하거나 자금을 누가 투자해요? 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누가 분배받아요? 을이 분배받죠. 하는 경우
무자격자을로 하여금 공중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게 포인트죠. 그럼 이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렇게 둘이 동업할 수 있어요. 의리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4번 무자격자가 자신 명함에 부동산 유수 대표란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죠. 이렇게 유사명칭 사용하면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 거죠.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법령상 공유회사 자격시험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국토부 장관은 예외적 시행기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랬죠. 이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죠. 재교부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취소 처분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정지 처분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증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3번 자격증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죠.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회계한 응시에 대해서 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가 무효를 가리켜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하면 틀리죠. 5년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을 틀려요. 그 무효 처분일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무효 맞았죠? 이 부정 나오고 무효 처분일 5년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같은 건 몰라도 되겠습니다. 패스.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는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등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 58페이지 분량 파이널 정리로 95점 이상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58페이지니까 30장도 안 되죠? 30장이면 여러분이 시험 당일날 1교시 끝나고 충분히 2번 이상 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에 적어주세요. 1번 합격자 이름, 여러분 성명, 합격할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라고 꼭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